안녕하세요. 아로미 선생님입니다. 쉽고 재미있는 게임 프로그래밍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슈팅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로켓을 화살표 키를 이용하여 왔다 갔다 하다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총알이 발사되게 하고, 또 이렇게 로켓을 위협하는 애스테로이드 객체들이 랜덤하게 떨어지는 스크롤되는 화면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었는데 모두 다 해보셨죠? 총알을 발사했을 때 소리가 나고, 애스테로이드를 총알이 만나면 이렇게 화면에서 사라지도록 구현해보라고 했는데요. 모두들 잘 해보셨나요? 선생님의 소스코드와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알이 발사될 때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총알이 발사되면서 소리가 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로켓 클래스 안에서 구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로켓 클래스의 액트 메서드 안에 스페이스바가 눌렸을 때 라고 하는 if문이 있죠? 이때 총알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play sound bullet.wave 파일을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효과음을 플레이 해주는 이 메서드는 앞에서 배웠듯이 greenfoot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bullet.wave 파일을 우리의 프로젝트 슈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폴더 아래에 있는 sounds라고 하는 폴더 디렉토리 아래에 넣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지 않으면 그린풋이 그 경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런타임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모두들 소리가 나게 잘 하셨나요? 다음은 총알이 애스테로이드를 만났을 때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부분을 구현하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것은 bullet 클래스 안에 act 메소드에서 구현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bullet 객체가 move 하다가 애스테로이드를 만나면 remove 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구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랜덤하게 마구마구 떨어지는 애스테로이드를 로켓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만났을 때 게임 오버가 되도록 처리해 보겠고요. 또한 총알을 발사해서 애스테로이드를 파괴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는 스코어 처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켓이 애스테로이드와 충돌했을 때 게임 오버가 되는 부분을 구현해 볼 텐데요. 그 로직은 애스테로이드 클래스 안에서 로켓을 터치했을 때 라고 구현할 수도 있고, 로켓 클래스 안에서 애스테로이드를 터치했을 때 라고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켓 클래스에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켓 클래스의 소스 코드를 열어보세요. 현재 act 메소드 안에서 구현할 수 있겠죠? 자, 여러가지 if문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또 하나의 if문으로 충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켓이 애스테로이드를
터치했는가? 라고 물어보는 if문을 써주었고요. 우리는 이 if문 안에 게임 오버가 되도록 코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Under the Sea 프로젝트에서 게임 오버 부분을 이미 배웠었는데요. 게임 오버 클래스를 만들고 또 그림을 넣어서 처리해 보았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이번에 게임 오버를 조금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파일들을 조금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파일과 사운드 파일을 선생님의 블로그 웹사이트에 가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열고 선생님의 블로그 주소를 입력한 후에 코딩 수업 게임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사운드 효과음 및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는 포스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첨부 파일로 여러 가지 파일들을 올려놓았는데요. 자, 여기서 explosion.png, explosion.wave, 그리고 gameover.wave, gameover.png 이 4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내 PC 저장을 클릭하시고 다운을 해주시고요. 하나하나 클릭하여 PC에 저장을 해보세요. 자, 다운로드가 끝나면 아마도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에 이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확장자가 .png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미지 파일이고 .wave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오디오 사운드 파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이미지 파일들을 우리 프로젝트의 이미지 폴더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png 2개를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2개가 클릭이 되었죠? 선택이 되었죠?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그리고 복사, 카피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현재 document, 한글로는 내 문서라고 하는 폴더 아래 슈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요. 그 시나리오, 슈팅 시나리오 밑에 있는 Images 폴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페이스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파일 2개를 이곳에 옮겨 놓았고요. 이번에는 사운드 파일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이번에는 웨이브 파일 2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역시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로 웨이브 파일 2개를 클릭하세요. 선택된 2개의 파일을 조금 전처럼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대신에 마우스의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한번 옮겨 보겠는데요. 지금 선택된 2개의 파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사운드 폴더를 향해서 놓고 드랍 하게 되는데요. 마우스를 살짝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곳에서 지금 웨이브 파일이 사라졌네요. 다운로드 폴더에서는 사운드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옮겨졌죠?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의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도 카피 앤 페이스트나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들이 다 준비가 되었으므로 우리 소스 코드로 돌아가 볼까요?
자, 우리의 if문 안에 게임 오버 처리 부분을 넣어야 하므로 먼저 게임 오버 클래스를 정의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소스 코드를 닫으시고 액터의 오른쪽 버튼 클릭, New Subclass를 선택하세요. 클래스 네임은 대문자 G로 시작하는 게임 오버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은 우리가 이미 이미지 폴더로 카피해놨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explosion.png와 gameover.png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여기서 gameover.png를 선택해 주세요.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오버 클래스가 생성이 되었고요. 우리는 다시 로켓 클래스에 들어가서 게임오버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부분을 그리고 화면에 보이게 하는 부분을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게임 오버 클래스 타입으로 오브젝트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생성한 후에 그것을 그 변수에 할당을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었지만 아직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게 하려면 월드에다가 add 오브젝트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도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월드를 알아내는 메소드는 getWorld였죠? 선생님을 따라서 코딩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방금 생성한 게임 오버 객체를 화면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현재 월드에 add 하는 명령어를 지금 코딩했습니다. 지금 화면이 800,600이므로 맨 가운데에 게임 오버가 나타나도록 400,300 좌표에 게임 오버를 붙여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지금 수행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게임이 끝났으므로 아무것도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끝날 수 있도록 stop 하는 명령어를 호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현한 이 부분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부딪혀 볼까요? 네, 부딪힐 때 바로 게임 오버 이미지가 화면의 가운데 나타나며 또 전체 프로그램이 스탑 되게 됩니다. 네, 잘 처리가 되네요. 자, 지금까지 구현한 부분은 지난번 Under the Sea 프로젝트에서도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재미있게 게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사운드 파일과 이미지 파일들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로켓이 애스트로이드를 만나서 파괴가 되고 게임 오버가 됐다는 것은 로켓이 완전히 부서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폭파가 되는, explode가 되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파일을 넣을 거고요. 효과음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if문 안에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현재 게임 오버가 되기 전에 소리를 먼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스테로이드와 부딪혔을 때 우리는 플레이 사운드 explosion.wave 파일을 불러보도록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린풋의 플레이 사운드 메소드를 호출해 주고요. 더블 코테이션 마크 안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을 써주면 되는데요. 스펠링을 주의 깊게 쓰시기 바랍니다. 대소문자도 구분해 주시고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폭발음이 나도록 처리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소리뿐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도 보이도록 코딩해 보겠습니다. 바로 현재 이 로켓 클래스의 이미지를 이 로켓 이미지에서 폭발하는 장면으로 그러한 이미지로 바꾸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겠는데요. 바로 그 메소드는 setImage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이미지를 바꿔라 라고 하는 명령어겠죠? 자, 그러면 그 메소드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et 이미지 해주시고요. 여기에 파일 네임을 줌으로써 그 이미지, 그 파일로 현재 클래스의 이미지 파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explosion.png 파일을 여기다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것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컴파일을 하시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멋있게 폭발이 되고 끝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폭발이 되고 우리는 한 가지 더 효과음을 넣고 싶은데요. 게임 오버 라고 하는 말이 나오도록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xplosion.wave 파일을 플레이 해주고 화면에 explosion을 보여주고 그리고 게임 오버 라고 하는 그러한 웨이브 파일도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싶은데요. 그러면 위의 문장과 똑같이 코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explosion wave 파일을 호출하고 화면에 보여주고 또 바로 gameover.wave 파일을 호출하게 되면 아마도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ameover wave 파일이 explosion wave 파일에 묻혀서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explosion.wave 파일이 플레이가 되고 난 다음에 약간의 시간을 주고
그리고 게임 오버가 플레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로 한번 실행을 먼저 해볼까요? 자, 들으셨죠? 지금 폭발음과 함께 게임 오버라고 하는 말이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폭발음이 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게임 오버라고 멘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문제점은 explosion.wave 파일과 gameover.wave 파일이 플레이가 너무 순식간에 금방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 약간의 시간을 딜레이하는 그러한 부분을, 그런 메서드를 호출해 줄 수가 있겠는데요. 그건 역시 greenfoot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딜레이라고 하는 메소드인데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값은 타임을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80 정도의 숫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0.8초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자, 그럼 한번 수행을 해볼까요? 자, 어때요? 폭발음이 나고 약간의 딜레이 후에 게임 오버라고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멋지게 게임 오버를 완성해 봤고요. 자, 이제는 스코어 부분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어 처리를 위해서 우리는 로켓이 블릿을 발사해서 애스테로이드를 파괴할 때마다 스코어가 올라가게 되겠는데요. 그 스코어는 바로 어떠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화면에 표시할 때에는 스코어 보드라고 하는 어떠한 객체로 표현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그 점수판, 스코어 보드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스코어 보드를 월드에 붙인 후에 우리는 그 점수판에 스코어가, 점수가 계속 바뀔 때마다 화면에 보여주도록 그렇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액터로서 스코어 보드를 정의해 볼까요? 액터 클래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New Subclass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네임은 대문자 S 그리고 대문자 B로 scoreboard라고 써주시고요. 자, 이때 우리는 이미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미지를 지정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숫자, 즉 스코어를 이미지화해서 화면에 계속 바뀌는 스코어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OK 하고 나와주시고요. 방금 생성한 스코어보드의 소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오픈 에디터 클릭합니다. 자, 스코어보드 클래스는 지금 현재 액터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로서 이렇게 프레임이 정의가 되었고요. 이때 스코어보드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 화면에 점수, 즉 스코어를 보이게 하기 위한 점수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코어보드 클래스에는 스코어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자바 클래스 강의의 첫 번째 시간에 배웠을 때
클래스에는 field라는 것이 있고 method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field는 어떠한 클래스의 특징, 즉 property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그러한 변수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method는 그 클래스가 객체가 되어 동작을 할 때 어떠한 behavior, 행동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method로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코어보드의 가장 큰 특징인 스코어, 점수라고 하는 필드를 이곳에 정의할 것이고요. 그 점수가 하나하나 추가가 되게끔 점점 점수가 올라가거나 또는 만약에 마이너스가 필요하다면 점수가 내려가는 그러한 비헤이비어들을 메소드로 이곳에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서 스코어라고 하는 필드, 프로퍼티를 여기다 정의해 보겠는데요. 이때 필드를 정의하는 방법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변수, variable을 정의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또 값을 어사인하는 초기화를 시키는 그러한 문법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을 따라서 코딩을 해보세요. integer라고 하는 타입으로 score라는 이름의 필드를 정의하고 있고요. score는 맨 처음에는 0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0이라는 값을 어사인해서 할당해서 초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score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의할 어떠한 메소드에 의해서 점점점 값이 증가되어서 화면에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그 스코어를 증가시키는 메소드를 한번 정의해 볼까요? 자, 선생님을 따라서 코딩해 보세요. 자, add score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소드를 정의해 주었는데요. 현재 어떠한 숫자를 파라미터로 받으면 그 숫자만큼 더해서 새롭게 이 스코어 필드에 할당하는 그 값을 증가된 만큼 할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는 return하는 밸류가 없기 때문에 현재 return 값은 이렇게 void로 return하지 않는 그러한 메소드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스코어보드의 스코어라고 하는 필드에 관한 부분을 코딩해 봤고요. 이제는 스코어보드의 역할 중에 화면에 보이게 하는 지금 바뀐 스코어를 화면에 나타내주는 그러한 부분을 프로그래밍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클래스는 greenfoot image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이 greenfoot image라는 것은 현재 화면에 보여줄 때 숫자를 그림으로 어떠한 사이즈가 있고 폰트로 해당이 되는 그러한 그림 형태로 바꾸어서 우리 눈에 원하는 색깔로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스트링이나 어떠한 숫자나 이러한 부분을 화면에 동적으로 그림으로 바꾸어서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린풋에서는 그린풋 이미지라고 하는 클래스를 미리 정의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린풋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헬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프의 그린풋 클래스 다큐멘테이션 들어가시고요. 자, 다큐멘테이션을 보시면 왼쪽에 우리가 이미 봤던 액터, 그린풋, 월드 클래스들이 있죠. 이번엔 우리는 그린풋 이미지라고 하는 클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풋 이미지에는 제일 먼저 컨스트럭터 리스트들이 나오는데요. 자, 클래스 네임과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 즉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이 되면서 객체를 생성하는, construct 하는 그러한 메소드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린풋 이미지라고 하는 컨스트럭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나 지금 제공되고 있고요. 이것은 이렇게 파라미터를 다르게 제공함으로써 어떠한 컨스트럭터가 호출될지 파라미터를 넘겨줌으로써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컨스트럭터가 있는데요. 이렇게 파일 네임을, 즉 JPG나 PNG 같은 그러한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경로로 파일 네임과 주고 그 그린풋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이러한 컨스트럭터도 있고요. 우리가 사용할 컨스트럭터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어떠한 문자열. 우리는 사실은 숫자를 주긴 할 텐데요. 숫자를, 즉, 현재 스코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숫자를 문자로 바꾼 후에 그 문자가 이 사이즈로, 폰트 사이즈로, 그리고 현재 이 색깔로, 그리고 백그라운드 색깔은 이 색깔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라. 그런 다음에 이 생성된 그린풋 이미지 객체를 화면에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컨스트럭터 기억하시고요. 자, 이 컨스트럭터 이용해서 우리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스 코드로 돌아가 보세요. 자, 스코어보드 안에서 그린풋 이미지를 사용해 볼 텐데요. 스코어보드가 맨 처음 객체로 만들어졌을 때 현재 스코어는 0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0이라는 숫자가 그림으로 바뀌어서 0이라고 표현되면 되겠는데요. 바로 그 부분은 스코어보드가 제일 처음 객체가 되었을 때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므로 이 스코어보드의 컨스트럭터에다가 일단 그 부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코어보드의 컨스트럭터를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S와 B 대문자로 써주시고요. 이렇게 동일한 이름의 컨스트럭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메소드와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다른 메소드에는 이렇게 return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스트럭터 메소드는 return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즉 객체를 생성을 할 뿐 return이라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void나 또는 return의 타입인 integer, string 같은 그러한 return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메소드와 다른 점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컨스트럭터 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현재 greenfoot 이미지로 그 타입으로 어떠한 객체를 score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할까요? 그 스코어 이미지 객체를 생성한 후에 그것을 현재 이 스코어보드
actor 이 스코어보드 클래스의 set 이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따라서 코딩 해보세요. 자, 첫 번째 파라미터로 우리는 화면에 보이고자 하는 글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스코어를 넘기면 되겠는데요. 현재 스코어가 숫자, 즉 인티저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자 타입이, 스트링 타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코어를 문자열,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해서 넘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숫자에 문자열을 붙여서 문자 타입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숫자 타입의 변수이지만 문자열을 컨캐트네이션 시키는 연산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이것의 결과는 스트링 타입, 문자열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라미터를 넘겨봤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화면에 보이게 되는 그 글자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40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라미터는 화면에 보이고자 하는 글자의 색깔, 즉 foreground 컬러가 되겠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흰색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흰색을 표현할 때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컬러라고 하는 클래스의 field white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문자 C로 클래스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색깔을 소문자로 쓰던지 모두 대문자로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 파라미터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되겠는데요. 현재 우리 우주가 까만색이므로 검정색 블랙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미콜론까지 해서 문장을 맞춰주시고요. 이때 컴파일을 한번 해보시면 자, 컴파일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즉, 여기 현재 컬러라고 하는 베리어블을 찾을 수가 없다 라고 했죠? 지금 현재 컬러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소스 코드에서 사용하겠다 라고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컬러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맨 윗줄로 올라가서 import라고 하는 이러한 키워드를 이용해서 현재 그린풋이 만들어 놓은 모든 패키지와 클래스들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선언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자바의 기본적인 applet 클래스 패키지들도 이용하겠다 하고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java.awt. 그리고 color라고 하는 우리는 현재 지금 여기서 color라고 하는 클래스만 필요하기 때문에
컬러 클래스만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WT 밑에 있는 많은 클래스들을 다 임포트 하고 싶으면 컬러 대신에 여기 위에 그린풋처럼 별표, 아스테리스크를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컴파일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는 신텍스 에러가 없죠? 이 컬러를 드디어 찾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자바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서 헬프를 살펴보겠는데요. 잠깐 소스 코드를 닫으시고 헬프에 자바 라이브러리 다큐멘테이션을 클릭해 보세요. 자, 이것은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가 방금 java.awt 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 컬러를 이용해 봤는데요. awt를 클릭해 보세요. java.awt를 클릭하시면 이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 아래에 클래스, 이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자, 여기서 C 부분에서 color, 대문자 C의 컬러를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컬러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나오고 있고요. 좀 더 내려가 보시면 컬러 클래스의 필드들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black, 소문자 또는 대문자 이런 컬러를 미리 이렇게 정의해 놓고 우리가 RGB 값을 숫자로 알지 않아도 이렇게 미리 정의된 키워드처럼 정의된 필드 이름만 갖고 우리는 기본적인 색깔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쭉 보시고요. 만약에 이곳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복잡한 RGB 값의 색깔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Color 클래스의 Constructor를 이용해서 RGB 값을 직접 명시해서 넘기고 그 컬러 값을 사용하시면 객체로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자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봤고요. 다시 우리의 소스 코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어보드의 소스 코드를 다시 여시고요. 우리가 스코어보드 컨스트럭터를 작성하고 있었죠? 자, 이제 그린풋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을 현재 스코어보드의 이미지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코어보드는 액터라고 했습니다. 액터의 서브 클래스죠. 그래서 다른 액터 클래스들처럼 이렇게 다른 클래스들은 우리가 처음에 생성할 때 이렇게 이미지를 셋 해줬었고요. 로켓의 경우는 우리가 게임 오버가 되면 이 로켓 그림 대신에 다른 폭발하는 이미지로 셋 이미지 했었던 것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스코어보드도 현재 자기의 이미지를 셋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방금 만든 스코어 이미지로 그 그림을, 이미지를 설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다음 줄에다가 set image 메소드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현재 스코어보드의 이미지를 방금 만들어준 스코어 이미지로 셋하는, 설정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컨스트럭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add score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를 했었는데요. 스코어를 증가시켜 준 다음에도 화면에 증가된 스코어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코어 값이 변경된 그것을 다시 그림으로 만들어서 셋 이미지 하는 그 부분이 바로 또 필요합니다. 자, 요 두 라인을 Ctrl C 해서 카피하시고요. Add Score의 다음 줄에다 Ctrl V 해서 붙여주세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그리고 줄이 좀 안 맞아서 안 예쁘면 Edit에 가서 Auto Layout을 선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컴파일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스코어보드 클래스는 다 완성이 되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스코어보드를 스페이스 월드에 붙여서 화면에 보이도록 해보겠는데요. 스페이스 월드 소스 코드를 열어봅니다. 스페이스 월드가 생성이 될 때 컨스트럭터 안에서 우리는 prepare 메소드를 부르고 있고, prepare 메소드 안에 보면 로켓을 생성해서 화면에 add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서 로켓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스코어보드를 지금 화면에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코어보드를 필드로서 이곳에서 선언을 해줄 것이고요. 그리하여 다른 bullet 클래스에서 이 스코어보드를 사용해서 점수를, 스코어를 add 하고 증가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로켓과는 달리 이곳에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월드의 필드로서 선언을 해주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선생님 따라서 코딩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스코어보드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이름을 MyScoreboard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필드를 선언을 했고요. 이제 실제 객체를 만들어주는 부분은 Prepare에서 하겠습니다. 자, MyScoreboard라는 변수를 스코어보드 컨스트럭터를 호출해서 객체로 만들어 할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스코어보드 클래스의 컨스트럭터 정했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서 지금 이 컨스트럭터가 호출이 되면 지금 그린풋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화면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dd object를 해서 월드에 방금 만들어진 MyScoreboard 객체를 붙이는데요. 좌표를 일단 100,50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여기 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스코어보드 클래스에 컨스트럭터가 호출되면서 현재 스코어는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었죠. 그 인티저 값이
스트링으로 변환되어 화면에 그림으로 40 사이즈의 하얀색 컬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다시 스페이스 월드 소스 코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화면이 준비되었을 때, 스페이스 월드가 생성이 되었을 때 로켓과 스코어보드를 초기화하는 부분은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블릿을 마구 쏘았을 때 애스트로이드가 파괴될 때마다 우리는 스코어가 증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 스코어보드, 마이 스코어보드를 액세스해서 그 스코어보드에 add 스코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려고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my 스코어보드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처리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이때 스페이스 월드의 my scoreboard라고 하는 필드를 바로 액세스하는 것보다는 자바에서는 get 메소드나 set 메소드를 통해서 액세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현재 my scoreboard를 리턴해주는 그러한 메소드를 하나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끝에 act method 다음에 다음 블럭으로 메소드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get scoreboard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추가했는데요. 이것은 현재 my scoreboard라고 하는 이 스페이스 월드의 필드를 return 해주는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return 타입이 바로 scoreboard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스코어보드 필드를 직접 액세스하도록 하지 않고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컨트롤하고 또 값을 변경하고 get 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 월드는 일단 마무리가 또 되었고요. 소스 코드를 닫으시고 블릿 클래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릿 클래스에 애스트로이드를 만났을 때 라고 하는 이 if문이 있죠? 바로 이곳에서 애스트로이드를 없애기 전에,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기 전에 우리는 add score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add score는 스코어보드 클래스의 메소드이고요. 그 스코어보드는 또 월드, 스페이스 월드의 필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현재 월드를 알아내는 get world부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y world, 현재 월드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get world 메소드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딩을 하면요, 지금 현재 컴파일 에러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my world를
스페이스 월드로 선언해 줬는데요. get world라고 하는 메소드는 return하고 있는 것이 스페이스 월드가 아닌 그것의 부모 클래스인 월드를 return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풋이 기본적으로 월드와 액터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정의해 놓은 메소드라 그렇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월드 클래스 타입을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스페이스 월드 타입을 리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스페이스 월드에 정의되어 있는 스코어볼드나 그 스코어볼드에 관련된 add score 같은 메소드를 지금 호출하려는 게 최종 목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my world가 스페이스 월드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get world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get world를 하는데 지금 parent와 child 관계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월드도 get world를 부를 수 있지만 return되는 타입이 parent 타입일 때는 나는 자식 타입이다, child 타입이다 라고 타입을 캐스팅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바꿔줄 수가 있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이렇게 parent와 child 간의 어떤 subclass 관계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괄호를 붙이고 클래스 네임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페이스 월드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의 네임을 이렇게 써주면 현재 get world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자식 클래스의 객체 타입으로 변환이 되어서 return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my world는 현재 이 my world 객체는 그냥 월드가 아닌 스페이스 월드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my world에 있는 스코어보드 필드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스코어보드를 직접 액세스하지 말고 get scoreboard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렇게 액세스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렇게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아마도 우리가 만든 메소드가 보일 것 같네요.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가지 get으로 시작되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새롭게 정의했던 get scoreboard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더블 클릭. 자, my world에 get scoreboard 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으면 지금 여기서 return된 값은 바로 scoreboard 라고 하는 my scoreboard 필드입니다. 자, scoreboard의 add score 메소드를 드디어 호출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한번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까요? 자, 우리가 만들었던 add score가 바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곳에는 어떠한 넘버 값을, 숫자 값을 넣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애스테로이드를 하나씩 파괴할 때마다 1점을 애드하고 싶으면 여기에 2를 넣으면 되겠고 2점을 증가하게 하고 싶으면 2를 넣으면 되겠죠? 자, 일단은 1점씩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출해주고 나서 우리는 remove asteroid를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신텍스 에러가 없는 거 확인하시고,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에는 0이었는데 하나씩 파괴할 때마다 지금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의 소스 코드도 잘 작성되어서 이렇게 스코어가 나오고 있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슈팅 게임의 기본 구조를 코딩하고 배워봤습니다. 스페이스 월드에 로켓을 놓고 총알이 발사되게 하며 소행성을 하나씩 파괴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게 했고요. 에스테로이드를 만나서 피하지 못하면 로켓이 폭발되고 게임 오버가 되는 그러한 로직을 처리해 봤습니다. 오늘 스코어 보드, 이 스코어를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바의 특징을 많이 알려주는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슈팅 게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